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가 여러분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이 TV 비판과 대안 스튜디오입니다. TV 비판과 대안도 제가 뜻 맞는 분들하고 같이 또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옆에 또 한 분 계시죠. 예, 평소에 저 혼자 했는데 옆에 계시는 분은 이인배 박사님, 협력안보연구원장이시고요. 또 전에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도 지내시는 분입니다. 정치학 박사고요. 주로 이제 요즘은 그 안보, 국방 이 분야에서 유튜브를 이제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인배 TV.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희들 촬영하러 왔다가 만나 뵙고 제가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인배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이 박사님 우선 지금 우리 국회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참 국회가 아닙니다. 여당에서는요, 민주당에서는 뭐 4+1, 1+4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163세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 안에 또 다른 국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당들끼리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군소정당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연대해가지고 앞으로 국회를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아마 일찍에 우리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처음으로 작동된 게 지난 10일 날 예산은 처리할 때 그렇게 했죠. 네. 그 예산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보면 이게 4+1이라 그러니까 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족보에 없는 그 조직이죠. 조직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야합 조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국회법에 의하면은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원내 정당들이 있지요. 20석 이상 되는 정당들은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여러 가지 상임위를 참석할 수 있는 권한 등등의 권한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무시되고 지금 20석 이하로 되는 4개 그 짜투리 당들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그 당들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들이거든요. 민주당이 다 분화되어 있던 그런 당들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물론 정의당은 빼고 어쨌든 그런 다 모아놓고 이제 4+1이라고 해서 마치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국회에 상당히 많은 정당들과 이렇게 다수의 그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력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그 야합을 통해 가지고 그 이번에 올해 2020년 예산을 통과시켰다. 사실은 최초로 500조를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 4+1에서 합쳐가지고 이제 512조 2,500억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9.1% 그 증액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올해 뭐 우리가 경제 성장률 따져봐야 2%못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9% 이상을. 그런데 주로 뭐에 쓴다고 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죠.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복지, 고용 예산들, 문화 예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국민들이 좀 윤택하게 살고 아주 즐겁게 사는데 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복지 예산, 복지 고용 예산 지난 올해를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뭐 고용률이 열어놨다 했던 것들이 어떤 그 일자리인가는 뭐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르신들 일자리, 그냥 뭐 하루에 몇 시간은 소일거리 일자리, 청년들 몇 시간 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 다 보태가지고 그걸 공공일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늘어난 일자리를 가지고 이번에 고용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내년에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고용을 통해 복지 예산을 통해서 1,100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의 돈, 우리 예산을 통해 가서 1,100만 명 사실은 제가 볼 때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보게 되면 1,100만 명에 대한 사실은 매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복지 예산이라고 그 틀 속에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이런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거를 이제 4+1이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 민주 정책의 근간이 뭐냐면 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거를 이런 식으로 뭐 매표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연히 이것도 매표 행위를 해가지고 선거를 망치신다. 이거는 민주 정치에 대한 이 뭐랄까
반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우리 정체가 이제 이 대의민주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 정치의 그 근간을 또 기본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 이것은 반역이죠. 행위를 다니자면.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오늘은 사실 그 말씀을 사실 저리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게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완전히 얼마나 지금 왜곡시키고 흐트러 놓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그 강한 표현이지만 이게 매표행위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복지를 그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니까는 돈을 통해서 매표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금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법을 검사를 동원해 가지고 투표 자체를 민심을 뒤바꾼 것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또 이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이 선거법을 통해서 제도를 고쳐 가지고 민심 왜곡을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이 3대 저는 민주주의 왜곡 체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돈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흐트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작금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잠깐 그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이야기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일 날 민주당이 그것을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가지고 그 선거법부터 상정해가지고 이걸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하는데. 한계가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처음에 이 필리버스터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이 여러 가지 90여 개 법안들을 올리게 될 때 끈끈이 다 그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서 회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또 민주당 쪽에서 또 새로운 꾀를 냈죠. 이 회기를 다 쪼개서 한 개 그때는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이 선거법에 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통과를 안 시켰다. 그런데 그 회기가 지나서 그 다음에는 필리버스터 했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돼서 통과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 회기를 또 쪼개서 이틀 있다가 하게 되면 선거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서 이 회기를 쪼개므로 인해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또 이 4+1이라는 이 사람들의 또 새로운 또 잔머리라서 그렇게 가게 되면 한국당은 또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4+1 이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여당이고 그다음에 이 바른미래당은 지금 원내 이제 교섭단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신당이라고 해서 그 민평당에서 갈라져 나간 거.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있고 정의당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박사님 아주 적절히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그 안에서 군소정당들 집권당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배제해버리겠다. 이거는 그럼 국회 안에 또 다른 자기들끼리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민주의정에 대해서 이건 또 민주의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미국처럼 뭐 상원 하원이 있어가지고 뭐 500명짜리 하원이 있고 뭐 100명짜리 상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그렇게 4+1이 마치 상원처럼 자기들이 통과시키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는 거 자체가 굉장히 민심을 왜곡하고 이제 이 국회 체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은 뭐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건 뭐 조금 이제 당초 안보다는 좀 완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의도가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앞으로도 계속 정권을 두고 장악해서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군소 정당들한테 당신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안정의식 정도는 늘 확보될 수 있도록 이거 제도를 이렇게 고치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가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공수처의 의미 거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정작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제 취지가 공수처가 나왔던 취지가 뭐냐면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폐해가 크다라는 이제 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검찰을 그 권력을 어떻게 중립화시키고 될 것이냐
중립화 시킬 것인가 그 고민이 시작되었는 건데 지금의 공수처라는 건 뭐냐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수사기관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4+1이라는 이 이상한 구조를 통해 국회를 왜곡시켰던 이런 세력들이 이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이 칼을 하나 쥐어서 그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수사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한테 이제까지 없었던 가장 큰 사정의 칼을 쥐어가지고 바치는 거지. 네. 이거 쥐고 막 흔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찍이 말이죠. 이 정권 측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제도를 바꿔가지고 아예 제도 틀 자체를 바꿔가지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획책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없었죠. 그러니까는 저는 뭐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 정치의 기본은 뭐냐면은 인간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공존의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공존에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한 공존의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국회가 4+1이라는 이 사람들 하는 것이 더불어 살기 위한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살기 위한 타방을 죽이기 위한 어떤 이제 규칙들을 공존 규칙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치 행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수로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뭐 감당할 재간이 없죠. 그 뭐 한국당이 뭐 지금 한국당이 그간에 무슨 뭐 로텐더 홀에서 농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데 밟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정말 수로 밀어붙이는 이런 옛날에 자기들이 이 머릿수 정치를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자기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행위를 이제 가지고 이 권력을 강화하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대가는 민주정치의 질서를 이렇게 흩뜨리는 대가는 당신들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치대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갚음을 반드시 갚음을 요구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 작은 방송이지만 이진권 TV나 여러 가지 이렇게 대안과 비판 TV 같은 작은 방송, 작은 목소리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남겨지면 언젠가는 다시 마음을 지금은 어쩌면 광란의 시대처럼 이렇게 막 가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때 폐해가 뭐였는지 알게 되면 다시금 제자리 잡을 시간도 오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인배 박사님 모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TV 비판과 대안도 많이 봐주시고요. 또 이인배 TV 안보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권위가 있는 TV입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